말 타면 종 부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졸업한 아이가 게임 뺏기 더 이상 할 게 없었을 때는 제발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뭘 해도 그냥 밖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내가 볼 때는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소위 소원이 지중했으면 또 사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도움이 돼서 분명히 취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일단 그 사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소원을 이룬 부분까지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밥 먹고 나서 네가 배가 부르냐고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아이가 겪어야 될 일은 아이가 겪어야 되는 거고 어머니가 겪어야 될 일은 어머니가 겪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기도 외에는 나머지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안 되겠어요. 어머니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어머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반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염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실함이 어머니 기도만한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 어머니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까지지 아이가 또 마트에 가서 일하는 부분이 안쓰러워가지고 그 부분을 차라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머니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직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렵게 붙던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일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지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딱 맞는 어떤 일자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평생 기다려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회가 오겠습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앉아서 알리기보다는 자꾸 움직여서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마트? 그 마트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냥 마트여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 마트에서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겠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잠깐 본 부분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꼴찌의 어떤 그런 그 칭찬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참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할 때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대학 갈 걸 아예 그 생각도 안 하고 부모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준 건 뭐든지 된다.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래도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될 거야. 분명히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아이라고 칭찬만 해줬고 그 아이에게 기회만 부여를 해줬죠.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원을 해서 간 데거든요. 군대였다는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3년 복무를 해보고 나더니 체질이 자기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7년 근무를 하고 제대를 했는데 7년 제대하고 나올 때 돈을 7천만 원인 걸 뭐 벌어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자기 성실함을 배운 거죠. 자기 어떤 그런 성실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철학을 배워갖고 나온 겁니다. 나오자마자 이 아이는 눈을 높이 뜨는 게 아니고 자기 성실함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원서를 들어갔어요. 그 중소기업에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벌어놓은 돈이 1억 이상 벌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중소기업이지만 난 앞으로 꿈이 뭐냐? 난 사장이다. 나는 그냥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월급쟁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그 일을 배워가지고 그 일을 배운 부분의 결과물로 나는 나중에 이와 같은 회사의 주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쪽 생각을 가지고 창업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세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리고 저는 젊어서 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젊었을 때 정말 마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엄마. 눈앞에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먼 미래에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너는 당당히 살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있을 때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모가 되지 말고 좀 멀리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자체는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문자로 하나 내용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눈을 실명을 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건강하게 살았던 아들이 실명이 되고 나니까 그냥 모든 부분이 삶을 포기하고 싶어 버릴 정도로 힘든 삶이 반복됐죠. 그 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원망을 하고 시시때때로 투정을 하죠. 그 투정을 어머니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엄마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이 실명이 된 그 아이 짜증을 다 받아주다가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이젠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막 투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를 누군가에게 눈을 얻어서라도 내 아이의 눈을 떠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을 합니다. 누군가가 네 눈을 떠줄 수 있도록 눈을 기증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걸로 이제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하죠. 그러다 도저히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당신이 눈을 하나 준 겁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당신이 눈을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침대에 같이 누워서 하나의 눈을 기증을 해서 주죠.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들이 눈을 뜨고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보니까 한쪽 눈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눈을 다 주면 너가 나를 얼마나 모시기 힘들겠냐. 그래서 모습은 조금 그렇더라도 한 눈씩 나눠 가져서 너에게 피곤함을 적게, 피해를 적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어머니들은 바로 그런 게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자식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그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아들을 바라다 보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사연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와 같은 엔전한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이에게 뭔가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아이에게 무조건 그 소위 현실의 힘든 것만 이야기하기 전에 등허리 두들겨서 앞으로는 너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거듭난다면 아마 이 아이도 건강하게 삶을 적응할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BTN